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권순표의 뉴스사이키기 특집으로 12.3 비상계엄 1년. 계엄은 끝나지 않았다를 준비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위원이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생방송을 하다가 국회로 달려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내란에 참여한 군의 움직임과 내란 재판을 지켜본 임태훈 군인인권센터 소장, 세 분과 8시까지 1시간 동안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보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밝은 세상으로 온 김상욱입니다. 아이고. 좀 전에 예. 그 음성을 예. 라디오로만 들으신 분들은 또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윤석열이 그랬군요. 1년 전에 했었던 특별담화가 나와서 청취자분들한테 약간 놀래시라고. 지금 이렇게 안심할 만한 세상이라고. 저도 예. 처음 봤을 때 예. 이거 AI인가 하고 계속 뚫어져라 예. 봤던 기억이 있어요. 설마 그렇습니다. 하면서. 각자 말씀하시길래 그날의 어떤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때 이제 그 예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이제 여야 간에 다툼이 좀 있었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저녁 자리 하고 예. 이제 나오는 길인데 예. 뜬 거예요. 예. 근데 보고 이게 진짜야? 설마 AI인가? 에이 너 장난쳤나 예. 하는데 앞만 봐도 진짜인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눈이 돌아버렸죠. 이건 아니다. 예. 네. 예. 어디 차례로 임 작가. 네, 뭐 의원님 지금 네. 예산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윤석열 그때 특별담화 내용 보면 네.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기획해가지고 원고를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예산안을 감액해서 통과시켰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관계 안 맞거든요. 통과 안 시켰는데. 통과 아직 안 네, 시켰을 그렇죠. 텐데 통과 전입니다. 12월 2일이나 3일쯤에는 통과될 거라고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전제해가지고 담화문에다 그걸 써놨던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그거를 통과를 안 시키니까 수정할 만큼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막 그런 게 다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날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예, 이른바 이제 만났다 그랬죠. 우연히.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 건 아니고 추경호 그날 이제 국회 앞에서는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을 만나. 예.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이른바 이제 20장 사건. 예. 그래서 뭐 공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돈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을 때라서 그거를 하려고 방송을 준비를 해놨는데 10시 27분에 갑자기 이거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터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날부터 또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됐었죠. 예. 임 소장님 그날 어떻습니까? 저는 그날 그 진보당 대표께서 저희 단체 방문을 공식적으로 하셔가지고 예. 간담회를 하고 저녁 식사 자리를 신촌에서 하고 예. 있었는데 담화를 발표하고 그때 5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사무국장이랑 벌떡 일어나서 국회로 향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계엄문건 폭로를 했기 때문에 계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 잘 알아서 김재현 대표님한테 가면서 수도권 당원들은 무조건 국회 사수하라고 문자 네. 보내야 된다라고 네. 하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한테 전화했고요. 사제님들을 빨리 동원해야 네.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국회가 침탈되면 성당을 열어주셔야 네.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한 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한테 전화했고 제가 우원식 의장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통화 중이라서 우원식 의장 비서관한테 전화해서 네. 의장님 체포되면 끝장난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전화 드린 게 이재명 대표님한테 네. 국회로 빨리 가셔서 계엄 해제를 시켜야 된다. 네. 이걸 해제를 시켜야지만이 군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0시 47분에 네. 국회 정문 딱 도착했는데 문을 막 닫으려고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파천교 넘어오는 보좌진들을 쪽문으로 빨리 들여보내게 하고 네. 도착하신 의원님들이 좀 겁에 질려 계셨어요. 그래서 의원님 막혔으니까 네. 체면 차리지 말고 담장 빨리 네. 넘으시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오시는 보좌진들과 의원님들을 담장 안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사실상 이걸 다 이렇게 진두지휘하셨네요. 예. 아니 그렇진 않고 저희가 계엄 폭로를 했고 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니까 정말 저희가 이거 중요한 친위 역할을 구태타라고 하셨습니다. 예. 규정하면서 의안은 안 올 테니 네. 빨리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수동적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조언을 네. 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실무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오늘 뭐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계엄 관련된 건 이제 이른바 조현천 문건을 이제 직접 따져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생방송 중이긴 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정훈장교 출신이어서 그 장교 훈련 받으면 이제 후반기 교육을 종합행정학교에서 받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군 관련 법들이 책장에 꽂혀 있는데 그걸 훑어보다가 그 27살 때니까요. 그때 이제 계엄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엄법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국회에서 해제시킬 수 있는 요건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방송 중에 소식을 접하고 아마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건 군사 반란이다.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할 수 있었던 뭐 그런 방송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친위 쿠데타를 지금 사후적으로 저는 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네. 윤석열한테 고마운 게 딱 하나 있다면 그 극도의 무능함.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실패한 사례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국민들의 우수함도 거기 같이 대비가 되는 거지만 윤석열의 그 극도의 무능함이 우리를 살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날 가서 현장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좀 많이 참담했죠. 네. 뭐냐면 이제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무장한 채 네. 들어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민주주의가 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라서 너무나 참담했고 네. 그것 때문에 그때 계속 울컥울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국민의힘 네.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네. 제가 큰 죄인이다 느껴졌고 그래서 참담하고 죄송스럽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밤에 풀지 못하면 내일이면 시민들께서 다치신다. 네. 유혈 사태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건 못 풀면 시민들이 다치신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었습니다. 그때 김 의원 보시기에는 그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직접 겪으신 가장 의심스러운 포인트는 어디였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좀 의심스러웠어요. 뭐냐면요. 그 정말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특히나 계엄 해제 표결 직전 시각 같은 경우는 계엄군이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진출을 예. 해서 문 따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급한 시간에 예.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예. 우원식 의장한테 의원들을 모으겠다고. 네.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 시간을 더 달라 의원들을 모으겠다 해서 의원들을 모아야죠. 예. 근데 의원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뭐 하고 있었나요 그때? 본관에 있으면서 네. 올라와 보지도 않고 그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국회의원 여럿 있었던 예. 것으로 나중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정말 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달라. 예. 그래서 시간을 더 달라 한 거라면 네. 본인이 같이 있는 의원들을 데리고 네.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야 하고 네. 뿐만 아니라 당사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빨리 들어와라. 예.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예. 그런 행동이 일절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달라 한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지 않나 거기에 대한 생각합니다. 해명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추경호 네. 원내대표가 뭐 혼란스러워서 그랬다. 제가 네. 그건 다음 날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저한테 오해하지 마라. 혼란스러워서 그랬다. 이러는데 김 의원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 의원이 저 쌍욕하신 게 이게 어느 이제 시점이었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시기 좀 예, 연구스러울 예, 수 있어서 예. 제가 중계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이제 정보를 취합을 해야 되니까 기자들한테서 온갖 그 소식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받거든요. 네. 근데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쳐낸 그 이른바 밭글 네. 지라시라고 하는 걸 네. 받았는데 저는 그날 지금도 잊을 수가 네. 없는 게 한병도 의원이랑 이제 대화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김상국 의원이 본회의장을 들어오면서 한병도 의원이랑 마주치면서 쌍욕. 형님이라고 한 다음에 네. 추경호이 개땡땡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는 저는 말입니다. 그때 그 욕이 참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명확한 그 왜 그러냐면 그 2017년 그 박근혜 촛불 탄핵 당시 이제 계엄을 이제 하려고 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작성한 계엄 문건을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문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미달시켜야 된다는 작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정족수 계엄 미달 문건의 말씀이시죠. 그 거기에 보면 계엄 의결 정족수 미달을 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여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의원 정족수를 미달시켜버리면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게 되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빠져나가려면 결국은
본인이 이 해제를 하기 위한 의결에 했어야지만이 그렇죠. 본인이 이 내란에 그렇죠.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렇죠. 입증하는 건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뭐 발부되냐 안 되냐 이제 첨예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저는 영장 발부되지 않아도 네. 기소와 유죄 입증에는 뭐 충분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예, 법조인으로서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영장은 원래 당연히 발부돼야 네. 되는 걸 생각합니다. 원래 영장 발부의 이제 요건으로 보는 것이 사안의 중대성, 예. 상당성,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 예. 뭐 더한다면 인과관계 입증됐는지까지인데 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내란죄인데 예. 네. 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혐의의 상당성도 상당 네. 부분 네. 입증이 됐고 또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도 많았고요. 네. 인과관계도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고인 조사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였으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을 네.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가 네.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관이 법률만 갖고 판단한다면 발부를 하는 게 네. 맞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발부 안 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고. 예.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못 들어간다 하면서 당사로 갔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비겁함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담탄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생방송으로 다 보고 있었는데 예, 못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은요 한 방송에 나가서 왜 당신 옆에 있던 의원들은 안 들어갔냐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계엄이 불법성인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정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예.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게 그 결국 비상계엄을 하려면 예. 폭동이 일어나거나 예. 경찰의 치안력으로 치안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예. 국내 폭동 상황이나 두 번째는 전시, 예. 즉 북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한 해에서 두 가지인데 예. 이것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거 법정에서 보통 고위 공무원들이 범죄 저지르면 자기가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수준으로 네. 바보 놀이를 해요.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도 도리가 아니고 네. 헌법기관으로서 도리가 아니고 지적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 그런 얘기하시는 게 더더욱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가 없었다는 것도 네. 좀 웃긴 게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 담화를 했거든요. 네. 국민을 향해서 특별 담화를 했는데 저희도 방송 중이었는데도 그거를 따로 연결해가지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그 특별 담화를 끝까지 다 들어도 왜 계엄을 해야 된다는 건지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들어있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국민을 향해서 했었던 담화 내용이 없는데 네. 뭘 찾습니까 거기서? 추가로 찾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를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자리에 있는 그쵸. 분들 네. 다 국회로 가거나 네. 뭐 우리 이제 국장님 같은 경우는 방송사에 나오거나 모든 기자들이 동시에 다 자기 직장으로 가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야 이거 혹시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고요. 예. 다른 차원의 문제를 보면 저희는 생방송 중에 그 상황을 맞았는데도 이건 친위 쿠데타고 군사 반란이고 네. 진압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바로 내릴 수 있는데 그 판단을 국회의원이 못 내릴 거면 아니 국민을 대의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뭔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그 말이 일견 맞다 하더라도 포고령을 11시에 발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이제 국민들한테 풀이돼요. 네. 그러면은 뭐 불법 계엄인지 아닌지에 네. 대한 판단을 못 한다 하더라도 네. 포고령만 보면 나 잡으라는 거야? 이러면 이거 본능적으로 이거 불법이야라고 인식해야 되는 건데 좀 비겁한 변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잊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유모 의원이 1년만 지나면 다 잊는다 그런 예.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에 등장하시네요 보니까. 여러 우리가- 주요 장면에 등장합니다. 김 의원님을 보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임경민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물타기 하려는 시도 예. 또 다른 걸로 바꿔서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 예. 근데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려 정말 나쁜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또 5,200만 우리 국민들을 다 위태롭게 했던 네. 시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가더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사실 12월 3일이 가까워지면서 네.
저는 국민들께 많이 죄송한 마음이 예. 많습니다. 예. 어쨌든 정치가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께 너무나 큰 피해와 염려를 드렸고 예. 그리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예. 아직도 내란 종식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예. 못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예. 자, 세 분 이렇게 계신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친위 구테타는 거의 실패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를 회복한 가장 근원적인 어떤 동력이랄까요? 뭘로 보십니까? 일단 임 작가 뭘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집단 기억이라는 네.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하나의 사회나 공동체가 구성이 되려면 그 공동체나 사회를 뭘로 규정할 거냐가 네.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의 헌법에 따라서 기본 정체가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교육과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무엇도 아니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네. 그걸 용납할 국민이 없을 거라서 네. 저는 뭐 그날 밤에 여러 안 좋은 일이 겹쳐서 계엄 해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시도는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국민의 기본 정서가 그런 걸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위정자였던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일부 참모들, 군사령관들 같은 경우는 착각했을 수 있지만 뭐 저는 그날도 단호하게 얘기했던 게 이 반란은 실패할 거고 내일 너는 끌려 내려올 거다. 네. 라고 윤석열 당시 이제 대통령에서 호통을 칠 수 있었던 것도 네. 그 믿음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아까 의원님도 그날 의원들의 행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 말해주셨지만 저도 그날 현장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뭐 서영교 의원도 담 넘어가고 네. 뭐 여러 의원들을 만났는데 윤석열 의원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심지어 현장에서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담을 넘어가려면 네. 어디로 가는 게 좋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줬는데도 당사로 가버렸거든요. 네. 그 사람들과 다른 국민들하고의 괴리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분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하면 그분은 요새 갑자기 또 뜬금없이 무슨 계엄 사과해야 된다고. 아, 그분은 해석이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이 어떤 어차피 뭐랄까요? 1년 뒤면 잊어버릴 거라는 게 이제 아, 본인을 잊어버린 줄 아나요? 본인을 향해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내가 좀 다른 인격체가 아, 전혀 다른 사람같이 행동을 해요, 보면. 예. 저는 조금 이제 뭐 다른 해석을 네. 좀 하자면 이 계엄이 실패한 네. 건 그 내란 실패한 건 계엄 수당을 안 줬다. MZ 세대는 예. 제가 이 얘기를 예. 누구한테 했냐면 김인석 총리께서 처음 계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군인권센터 입장에서는 2017년 계엄 문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폭로를 했고 그 문건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학습한 네. 국민들이 있고 두 번째는 김인석 총리 같은 분이 네.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모여서는 안 될 소장님 잠시. 네, 임소영님 말씀하시다가. 예. 그 계엄 수당 얘기를 제가 네. 이제 농반 진반으로 했는 네. 게 김민석 총리가 계엄 이제 얘기 처음 꺼냈을 때 주변에 이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사람들이 김민석 의원이 오버하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해서 제가 그 김어준 그 방송에 출연해서 계엄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당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네. 경호처장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네. 밤에 불러서 그렇게 밥 먹고 이러면 네. 이거는 이상한 거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안 되는 네. 예. 사람이고 모을 수도 없는 아까 부승찬 경호처장이 의원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고 네. 당시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예. 특검 요구가 한창 거세일 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국면 전환하기 위한 비상대권을 질 것이다라고 예. 했고 예전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구테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핀셋 계엄 할 거다. 예. 의장과 부의장만 체포하면 의원이 전복될 수 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 총리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내 말 맞다고 한 사람 당신이 처음이다. 그래서 불러서 제가 이제 미팅하러 갔더니 이게 계엄 수당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MZ 세대의 군인 간부들은 안 움직일 것이다. 계엄 수당 그러니까 바로 계엄 선포하면 그래서 저기 대장님 계엄 수당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농반 진담했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네. 왜냐하면 12월 1일 날 김용현이 윤석열한테 보고하러 갑니다. 네. 계엄 상황을 점검 보고를 가는데 수도권 가용 병력을 예. 3만에서 5만이다라고 보고를 해요. 예. 그러니까는 의회에다가 3만 5만 서울에 밀어넣겠다는 예.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네. 야
너무 많아. 네. 좀 줄여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3천에서 네. 5천으로 줄이겠습니다라고 한 게 실패 요인 중에 이제 네. 하나인데요. 이게 사망자가 없었고 네. 큰 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예, 지금 계속 윤석열이 재판에 주장하는 게 죽은 사람 없지 않느냐, 다친 사람 없지 않느냐, 왜 이걸 폭동이라고 하냐라고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재판에서 감시 재판한 이진관 재판장처럼 이 내란 재판을 일반 형사 범죄 다루듯이 취급하면서 저렇게 1년 넘게 아무도 유죄를 받지 못하게 하는 지기현 재판장 같은 사람들이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내란에 방조죄나 가담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하고 고발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만약에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 뭐 사퇴 요구나 특검의 강제 수사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로 저희가 들어가서 판단했거든요. 헌정사상 현직 대법원장이 형사 피의자 입건된 것도 최초입니다. 근데 이게 검찰 출입 기자들 기사를 안 써요.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나요 지금? 입건됐습니다. 입건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특검 출입하는 기자들이 써야 되거든요. 너무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의 수장의 독립성을 강조하다가 지나치다가 나머지 이걸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이거 빨리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법원에서 특검 측에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왔어요. 저희가 답변 내용을 피신 조서를 쓰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한테는 그날 대법원장이 긴급 회의 소집, 간부 회의 소집했다는 게 문건이 부존재한다고 저희한테 정보공개 청구에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아니 부존재하는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을 해요? 그날 문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답변 드릴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는 앞뒤가 안 맞는 행보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대법원장도 12시 40분에 출근을 했고 12시 50분에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왔는데 그때부터 회의를 새벽 2시 넘게까지 했어요.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그럼 사법부 입장을 밝혀야죠. 계엄을 입법부에서 해제했기 때문에 사법권을 이양할 수 없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계엄 선포했을 때 사법권 이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토 자체가 굉장히 불법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엄 사령부로부터 6차례인가 5차례 재판 사무를 지휘하기 위해서 실무관을 보내라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재판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양하려고 하는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 내란의 불법 계엄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조희대 대법원장 밝힌 바가 임 없다는 소장님 것이 보시기에는 중요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역시. 저는 강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고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의 주요 간부들의 통신 내역이 삭제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통신영장을 아마 신청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추정이시죠, 드는데요.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거는 수사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4인방이 그러한 통신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칼질을 하거나 기각을 했으면 저는 즉시 이 영장 전담 재판부 4명 다 중요하고 탄핵해야 심각한 된다고 얘기입니다. 생각합니다. 그 사실 말씀하신 게 이제 그날 밤 12월 3일 밤에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회의거든요. 뭐를 논의했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뭐 물론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법원행정처장이 그날 뭐 재판 관련된 이제 파견을 요청받고 그걸 거절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결정은 공식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했던 회의니까 왜 그거를 그날 밤이나 혹은 그 다음 날이라도
국민들한테 공평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 국회에서 따져 묻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밤에 우리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던 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기자들이 불러 세워놓고 입장을 물어봤을 때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예. 아예 판단 자체를 안 네.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날 국회의원들도 어디 가서 뭐 했는지를 추궁당하는 판에 3부의 다른 한 축인 사법부에서는 그러면 이 내란 사태, 이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예. 한 번도 제대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예. 입법부는 그 내란을 막기 위해서 곧바로 의회에 그렇습니다. 몰려가지고 계엄 예. 해제 의결 표결을 했는데 예. 3부의 하나인 행정부는 내란을 일으켰고 예. 그럼 사법부는 팔짱 끼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예. 거거든요. 이 중차대한 순간에 왜 국민의 그 국록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사법부가 스스로 입증하는 데 결국 그렇습니다. 실패한 거 대단히 아니냐. 뭐 이런 중요한 얘기인 두 거죠. 분의 지적인데요. 사법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수사 아직까지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우리나라의 오래된 예. 병폐 같습니다.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이 국민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자꾸 군림하려고 예. 하고 군림의 카르텔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예. 가져왔죠. 이제 그런 결과로 이제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사법부에서 만약 이 내란과 관련된 예.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뭐 사법 판사라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네. 되어야 될 것이고 처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 이걸 좀 다뤄주길 바랬는데 예. 좀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오지는 못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좀 예. 많이 아쉽고요. 또 이건 좀 그 생각은 합니다. 뭐냐면 단순히 개별 사안으로만 놓고 볼 것이 예.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 결국 법관이 법률과 공적인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법체계를 보면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예. 직간접적으로 사건 배당 그리고 법관들의 인사 예. 뭐 경우에 따라 쪽지로 사건에 대한 승패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된 것도 의심스럽다라는 예. 말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좀 그동안 총체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소위 말하는 엘리트주의로 국민들을 함부로 봐왔던 거기에 예. 대해서 좀 경정을 울리는 사태인 것 같고 지금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을 통하든 아니면 일반 수사기관을 통하든 판사 이제 관련된 내란에 관련된 분들은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네. 법 발의를 했는데요. 법원 행정처가 네.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그래서 개별 법관들이 대법원장에 의해서 좌우되지 지금 않도록 김 의원님 하는 게 말씀하신 그 중요하다고 부분도 생각합니다. 중요하지만요. 아까 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장 자체가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면 네. 그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정상적인 재판이 가능하려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된 것 같은데요. 매우 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초기에 대선 과제 중에 하나로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내란 청산 특별위원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출범시켜서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길 것들과 조사하거나 징계해야 될 예. 사안들은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란 재판이 그 내전을 전제로 한 형사처벌 범위를 굉장히 전범 비슷하게 A급, B급, C급으로 예. 나눠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다 쪼개져가지고 예. 엉망진창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건 그날 새벽 6시 법원 행정처장이 내부 인트라넷에 이상한 소리만 잔뜩 해놓은 것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스스로 나와서 내란 특검의 조사를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내란 특검은 지금 한 보름 정도밖에 수사기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 피해자로 입건됐으면 예.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정치적으로 하는 게 저도 부담스럽지만 절차적으로라면 입법부가 탄핵안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임 작가. 네. 지금 다행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그래도 다행스러운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사법부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사법 중에 한 축은 사법부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나 개혁 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떤 부분이 남았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이게 내란과 내란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계속되는 내란이나 주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이 사회에서 어떤 내란의 잔재는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의 비판이 많습니다. 저는 예. 이제 뭐 비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날 그 국회 앞에 있었던 사람으로 봤을 때 뭐 사법부까지 다 포함해서 1년 지난 이 시점에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예. 뭐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되느냐면 특히 윤석열의 계엄은 예. 언제부터 내란이었느냐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저나 이제 우리 의원님이나 임 소장님이나 다 이미 계엄 선포가 되는 순간 이거는 반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하셨고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 앞에 모였던 건데 네. 제가 아까 이제 대법원의 입장 얘기를 했던 것도 그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 국민들하고 같았느냐에 네.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같은 네. 경우도 여전히 내란이나 뭐 반란이나 뭐 쿠데타나 뭐 이런 식으로 규명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네. 이 사안을 내란이라고 규정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하고 같은 헌법 체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맞냐? 예. 대법원이나 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내란이라고 판단이 됐었으면 그날 밤에서 새벽에 걸친 기간 동안에 고위 공무원들은 해야 하는 자기 책무들이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군사령관들도 그날 뭐 동원된 뭐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에 각자 임무를 갖고 있는 고위 장교단들은 적어도 다른 입장을 좀 취해줬어야 되는 네. 거 아니냐. 국민들도 하는데 왜 국가의 녹을 먹는 고위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느냐. 네.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걸 그 순간에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을 내란이라고 규정해야 되지만 네. 이 청산 작업이 출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그 순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선고에서도 네. 애매모호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순간부터 반란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가담했거나 네. 그 뒤에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고위직들은 전부 비슷한 그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인식의 어떤 합치가 우선 돼야지만 네. 다음 단계로 우리 국가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의원님. 예.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네. 빨리 설치돼야 네. 되는 것이고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 제가 좀 6월, 7월부터 좀 정말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내란 전담 네. 재판부와 내란 특별법 그리고 네. 3대 특검의 내실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빨리 설치를 네. 해서 제대로 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재판이 되어야겠다. 일단 대법원장부터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된 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예.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몸살을 앓으면서 한 단계 더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생각하고 행동한 시간들이었고 네. 이것 덕분에 우리나라가 더 한 단계 성숙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뿌리를 보면 80년 5월의 광주 항쟁부터 다 이어져 오는 예.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 가지고 예. 더 성숙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각자 마지막 한 20초씩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뭐 예. 총리실의 총괄 내란 관련된 헌법수 TF 위원인데요. 예. 회의를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내란 1년입니다. 예. 군 사령관들이나 장군들이 네. 처벌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 처벌도 안 예. 됐고 징계 겨우 이제 한 명. 예. 근신 시비를 했다가 예. 강등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될 수 있도록 너무 뭐 공직 사회를 지금 뭐 약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엉망진창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날 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면 예. 됩니다. 예. 임 작가. 네, 마지막으로. 저도 뭐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신상 필벌이 필요하다. 예. 이 정도로 짧게 줄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뭐 세 분 모시기가 짧군요. 한 시간. 예. 김상욱, 임태훈, 임경빈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